우리가 보통 그런 고민합니다. 이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까 말까 할 때 고민 없애려면 그냥 만나는 게 좋잖아요. 과연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붙이신 건가요? 만나겠다는 마음이.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오늘 안 만나시나요? 엘리베이터만요. 잠깐만요. 어제 언론 인터뷰 보셨을 텐데 좀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한겨레서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장소 그런 게 본인이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렇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울산으로 가고 있다는 속보가 들려왔어요. 지금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도착했다는 얘기는 아직 전해져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 모두 일정을 다 물리고 다른 일정 물리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나흘째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제주에서 울산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오전에 있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선대위 회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하.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러 울산에 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윤 후보는 계속해서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의견을 타진하고는 있지만 이 대표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간에서 돌고 있는 윤 후보와의 울산에서 전격 회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지금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당초에는 윤 후보가 이 자리에 합류하게 된다면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미 울산 내려갔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 울산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는 것도. 근데 당연히 가는 것도 있지만 지도부로서 지금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그래서 일단 미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셨죠? 오늘 오전 상황 보면 허주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을 놓고 한때 윤석열 후보가 말이 오락가락했어요. 맞습니다.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일단 지난 과정은 이렇습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서울 모처에서 윤 후보가 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 직후에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모두 다 취소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후보가 직접 만나러 가면 뭔가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네. 사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뭔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만약에 만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담이 작용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간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당 선대위 내부에서는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그 주장들이 있었지만 윤 후보가 굉장히 만나고 싶다는 결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홍준표 의원과의 비공개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라고 윤 후보가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서 네. 이 기대감이 높아졌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얘기가 조금 또 달라졌었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 만나러 가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윤 후보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었어요.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비공개 회의가 45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 대표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그 사이에 분위기 반전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앞서 갈팡질팡 잠시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울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언론들이 뭔가 단단히 뿔이 났다 표현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화가 나서 지금 잠행,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단순히 무슨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오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당 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문제를 사전 조율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의제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권성동 의원이 좀 먼저 찾아뵙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후보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요. 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의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울산 가지만 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장담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높아져야겠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한 바람은 뭐냐면요.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사해서 쓴 것으로 볼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아하. 이 말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만나자고 하면 당 대표와 후보로서 만나면 되지 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조건을 다느냐. 진정성이 없다. 아직도 나를 당대표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후보가 직접 찾아갔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선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뭐 부딪힐 사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다만 두 사람이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우리가 왜 마케팅할 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 뉴스파이터도 사실은 이 갈등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노이즈 마케팅을 너무 오래 하면은 유권자들이 짜증이 납니다. 속 뒤집힙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어렵다라는 위기감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뭐 추이가 흔들린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 길게 가면 두 명 모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보세요. 지금 이준석의 시간, 윤석열의 시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제작진 참 대단합니다. 한 판에 정리를 했어요. 잘 보이게. 어제 상황부터 보세요. 상임 고문단 만남 후에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압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좀 드리겠다. 뭐 리프레시란 말 계속 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 들려드렸죠. 제주 4.3 평화공원 찾은 이준석 대표 작심 발언합니다. 윤핵관 발언.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데 홍보비 다
해먹으려고 한다. 그런 모욕적 언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작심발언합니다. 그리고 나 저녁에 JTBC 뉴스룸 화상으로 제주에서 서울 뉴스룸 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 보세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며 윤석열 후보 긴급 선대회의 소집하고요. 그 순간에 아침에 조간신문 딱 펼쳤더니 조선일보 인터뷰, 제주에서 진행이 된 인터뷰가 오늘 아침 딱 하니 보도됐어요. 제주 카페에서 기자간담회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드디어 두 사람 모두 공통으로 울산으로 갑니다. 한 사람 갔고 이미 도착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울산행을 결심한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좀 만날 일정을 좀 잡으셨는지. 일단 뭐 움직여 봐야지.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의제 조율 안 하면은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게. 대표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이고. 뭐 소소한 약속입니다. 울산시장 일정 후에는 어떤 일정 소화하실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서 윤석열 후보의 이 말하는 느낌이 그래? 아 그래 내가 간다 그래 내가 가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간다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갈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대선 후보가 일단 2시 40분에 나와서 지금 울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됐을까요?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내려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조금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네. 설마 이 대표가 도망이야 가겠어. 야.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어허, 그 사이에 또 취재하신 거예요? 대박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울산까지 가서 만약에 못 만났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만남을 피했다. 그럼 그 리스크는 온전히 다 이 대표가 져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선대위 발대식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분도 있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까지 어쨌건 조건 없이 내려가서 만나고자 했는데 이 대표가 만남을 거부하면 그건 이 대표에게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든 여기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후보가 직접 내려갔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만날 건 같은데 만나서 의견 조율이 잘 될지 그거는 제가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난다면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 모든 걸 지금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추정이고 상상이에요. 네. 자 만났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라고 운을 뗄까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냈죠. 윤석열 후보가 가서 그냥 좀 뭐 잘 지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준석 대표하고는 얘기도 안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카드를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뭔가 불만,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야기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 후보가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정도로 최소한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일부라도 제안을 해야 이 얘기가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그러네요. 취지입니다. 사실 오늘 만나면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안 건드려진다면 이거는 소 없는 그냥 뭐 찐빵, 팥 없는 찐빵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준석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윤석열 후보 주변의 파리 때 이른바 윤핵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아니면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발언들 같은 것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저는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쏟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작 선의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의로 씌우고 본인들은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그게 다 후보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발언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를 들으면 파리떼와 윤핵관이 거의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파리떼, 윤핵관, 하이에나, 아하. 호가호위하면 호랑이 옆에 있는 여우,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 그 핵심적인 말에는 뭔가 후보와 당대표 그리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익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판을 망치고 있다. 이런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명분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름말을 타주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이것이 네.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식의 항변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과 조직 선거를 꿈꾸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엔 그것이 아니다. 젊은 층과 호남을 비롯한 외연 확장을 이루는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까지의 선거 패턴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면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만약 그런 것 없이 그냥 잘해봅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잠수까지 탔는데 올라올 명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이준석 대표는요, 인터뷰에서 숨김없이 그냥 다 털어놨어요. 근데 털어놓은 내용 중에요.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하기 전에 전날 저녁에 SNS에 올렸던 이모티콘 내용. 그렇다면 여기까지. 물론 그렇다면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뭔가 감은 잡혀요. 그런데 아무 글자도 없이 이모티콘만 날렸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궁금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웃는 얼굴 옆으로 소문자 P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자 P를 두고 엄지를 아래로 내린 엄지척의 반대음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뭐래요? 이게 이 엄지척의 반대 의미가 아니고 백기를 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즉 윤핵관과 익명으로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의사를 타진할 그런 의사가 없다. 윤핵관과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라고 선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직접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평소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날 졌다. 약간의 비아냥의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백기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윤핵관들과 제가 당대표가 그렇게 익명이랑 다투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제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냥 백기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윤핵관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표현입니다. 저렇게 다 가감 없이 다 가지고 있던 생각, 속내를 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금의 윤석열 후보로 만든 유행어들 정말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보면요. 그 발언들을 고스란히 이른바 되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자, 지금의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있기까지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들려드렸던 그 문장을 고스란히 빗대서 되치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요, 백성 변호사님 네. 천재적인 대꾸 문장을 만들어낸 사람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네요. 정말 딱 그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과거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후보에게는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장관과 그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었느냐. 지금 내가 그렇다. 이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는 건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윤핵관, 파리떼 뭐 이런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후보 중심으로 갈 때 우하고 따라가는 것 하면 안 된다는 취지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에 대한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만남이 성사됐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말하는 뉘앙스와 취지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준석 후보를 설득할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9일 월요일 날 느닷없이 뭔가 의미심장한 SNS를 남기고 다음 날 30일 일정부터 이른바 자맹에 들어가요. 전화기 꺼져 있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자맹을 하고 선택한 도시들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어요. 크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도시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간 곳이 처음에 부산이에요. 그러다가 순천 찍고 여수 가요. 그러다가 제주 가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울산 가요. 보세요. 17개 시도 중에 쉽게 예를 들어서 아니 전주 갈 수도 있고 대전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도시를 가요. 혹시 전예연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는 이 도시들을 가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 신인이 아닌 사실은 중견 정치인만큼 정치 경험이 많아요. 설마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갔겠습니까? 아하. 일단 부산 맛있겠다. 가서 네네. 장제원 의원 사진이 걸렸는데 사진 찍었죠. 아하. 제가 방송에서 직접 말하긴 뭐하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저격 방문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순천 여수와 제주는 사실 현대사에 있어서 여순 사건이라던가 제주 4.3 항쟁이라는 굉장히 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당도 풀고 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호남을 비롯한 약한 지역에 대해서 외연 확장을 하자는 그동안의 주장과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 과정에서 천하람 변호사, 젊은 변호사고 또 보수당에서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하고 통화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많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아하. 울산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이건 약간 김기현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때까지의 동선을 보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장을 해왔던 외연 확장, 강성 보수라기보다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 또 하나는 이른바 좀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설적인 꼬집는 행보 그렇게라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추정해보는 김에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추정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보는 거니까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겠죠. 정답지는 어디 숨겨져 있겠죠. 그런데 네. 이 지역들을 가는 게 혹시 지금 이 자맹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윤핵관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막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까 조금 전에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부산에 갔던 건 분명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윤핵관이니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그런 당사자라고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던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간 거는 분명히 그게 이 뭐라 그럴까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무언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활용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날 기억을 해보면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했을 때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무실을 찾았죠. 이준석 대표 네. 노원병 사무실 그랬죠. 찾았어요. 한 30분 기다렸죠. 그때 이제 사진만 찍고 가만히 앞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죠. 나 없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아하. 나도 여기 없어도 옵니다. 약간 이런 취지. 아. 그러니까 그간에 보여줬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다 뭐 잘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지금 소위 말하면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꼬집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계속 도는 거 나 그냥 잠적하는 게 아니고 나 할 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먼저 찾아갈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던 윤석열 후보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울산에 가고 있어요. 180도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이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건 경선이 끝난 이후 27일 만이었는데요. 홍 의원의 검찰 선배가 동석한 자리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저녁 한 7시쯤부터 거의 밤 11시까지 장장 3시간 40분간 이 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로 윤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홍 의원이 듣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그 당시에는 우선 제주로 가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을 하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면 윤 후보와 공식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즉 윤 후보를 돕겠다는 내용이 시사된 내용이어서 이제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윤핵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윤핵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이 대표 그리고 홍 의원의 손을 잡게 될지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홍준표 의원과 회동한다는 것은 MBN 정치부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윤석열 후보한테 만나게 된 거 어떤 배경에서 만난 거에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그랬잖아요. 그걸 좀 제가 확인해 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라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 애초에 비공개로 만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앞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그러니까 아마 어제 당시에는 내일 당장 제주도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라. 갈등부터 풀어라. 그랬더니 만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만남을 홍준표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네 지금. 글쎄요, 지금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일단 그 다음에 이 사태가 봉합이 되면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돕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시사한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윤 후보가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홍준표 의원 말에 따르면 절친한 어떤 검찰 법조 선배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윤 후보가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법조 인맥,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인맥을 통해서 뭔가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만남 직후에 홍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만남의 이모저모를 전했는데요. 네. 일단 윤 후보가 이 식사 자리에 찾아와서 이제 3시간 동안 듣기만 했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간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 홍 의원이 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대표가 하는 대로 이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본인은 조언만 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올린 한 20분 정도 지난 뒤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를 해요. 무슨 저 내용 중에 무슨 불편한 내용이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저걸 올렸다가 20분 정도 만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뭐 청문 홍답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뭐 댓글도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3가지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했다는데 이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 한 분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자 한 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만나면 요 3가지는 꼭 전해달라 하고, 첫 번째가 이준석 없으면 대선은 필패다. 두 번째, 이수정 교수는 천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네. 세 번째가 내부 하인 엔화들을 색출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좀 윤핵관이니 파리떼니 모여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 3가지는 윤석열 보고 확실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실제로 저 얘기를 윤석열 보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지금 이 3가지의 얘기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요구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잘 풀어야 그 이후에 나도 합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다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네.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오늘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예현 평론가님. 이준석 사태가 지금 울산 갔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사태가 봉합이 되면 윤석열 후보와 공식 회동하겠다. 이 말은 정치는 타이밍과 명분이 필요한데 선대위 합류는 꼭 아니더라도 모양새가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분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이준석 대표의 합류 이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한 명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가 합류하면서 선대위를 개편하는 문제, 문제가 됐었던 인사 정리하라 지금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메시지로 지금 네. 해석이 되고요. 네. 사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국민의힘의 전직 대선 후보 맞냐, 그럼 대선 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추정해보면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우리 전예현 평론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컴백의 문제가 아니라 선대위 내부가 정리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합류는 더 나아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와도 연결되는 고리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었단 말이죠. 이 선거를 끌고 나갈 때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아하.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패싱 논란부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냥 올라올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뭔가 변화를 후보가 제시를 하고 이준석 대표도 오케이를 해야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결국 지금 인선 문제, 선대위 인선 구성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푼다면 선대위 구성이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 문제도 그렇고, 아까 홍준표 후보 뭐 일단은 돕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기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변화를 꾀해야 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올라온다면 이준석 대표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대위 전체 구성 자체가 좀 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원톱 체제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는 체제가 지금 잘 갖춰져 있질 않아요. 상임 선대위원장 제일 높은 자리에 지금 계시는데도. 예,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막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정식 출범할 거고 네.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저만 하더라도 예, 그게 예. 아침에 예.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오후 늦게서야 그 세종 일정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예, 예. 보도 후에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패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하면 저도 패싱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특히 그 선대위 과정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요. 패싱 당하는 사람이 전혜연 평론가님, 비단 이준석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나한테 보고가 잘 안 와. 패싱의 대상이 김병준 위원장도 포함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대위가 좀 급하게 끌어진 면도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거나 중심이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김병준 선대위원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컨트롤 타워가 어쨌든 아직 정리가 실질적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지만 실질적이라는 것은 정말 의원들이라든가 당의 조직이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체계가 안 됐고 두 번째로 지금 종합상황실장, 전략실장 제가 왜 실세장들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빈틈이 발생하는 구멍이 숭숭 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로 직이나 직급은 높지 않더라도 후보 옆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예전에는 있었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는 이른바 양정철 비서관이 그러네요.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약간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악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 주변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너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만 많은 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네. 얘기를 한 게 지금 현재 이 선대위의 그 구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 이준석 대표 패싱 아니에요. 그 뜻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제대로 보고를 못 봤잖아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래서 제대로 보고가 안 간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오해하지 말라 이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